제가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안내는 드렸어요. 근데 시황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빠르면 뭐 이번 주 다음 주 중에서 반등 바닥 시그널 나온다고 했죠. 나왔죠. 네, 나왔어요. 물론 기간에 대해서 가감은 제가 어저께도 길면 한 달 정도인데 보통 5일에서 10일 안에는 뭐 맞아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 중국을 왕따시키는 전략으로 가고 여타 국가는 감세를 추진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써드렸어요. 오늘 새벽에 그렇게 정확히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은 답은 나와요. 앞으로의 답도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되는데 저는 알고 있어요. 다만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지 어떻게 움직일지는 대략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때가 오면 다시 한번 또 안내를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트럼프는 항상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들 SNS 플레이를 잘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한 현상이 나오기 전에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역사상 가장 좋은 날이 될 것이고 지금이 가장 싼 기회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빵 하고 재료를 터뜨렸죠. 모든 국가 90일간 유예시키고 미니멈 10% 맥스 25% 딱 정해버렸어요. 근데 중국 너는 더 올릴 거야 하고 더 올려버렸어요. 그런 스토리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엔 어떻게 액션을 취할까? 답은 하나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번에 관세 인상 미국을 향하여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리고 히토르 카드를 또 꺼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로 통화하고 만나자 어쩌자 얘기 또 나오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my friend 시진핑은 강인한 남자다, 자존심이 세다, 하지만 우리는 친구다 뭐 이런 표현을 했죠. 뭐 뻔한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증시에 대한 방향성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어제 올랐던 나스닥의 진동폭이요, 그거 언제라고 표현을 해야 돼? 그러니까 20년 만에 진동폭이에요.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거. 저 최근에 그거를 10년 안에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어.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낙폭에 대해서 기울기, 매물을 쌓고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V자 반등 나온다고 그랬죠. 정확히 그 봉인데 일봉상에 그게 완전 장악봉으로 떠버렸어요. 그러면은 전략을 오늘로써 새로이 3개월 동안의 전략을 짜야 됩니다. 왜 3개월이에요? 90일 동안 유예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밑으로 더 안 빠집니다. 더 빠질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트럼프가 원하는 목적은 이루어냈고 크립토 시장이고 주식 시장에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은 걔는 옵션을 이용한 매매든 뭐든 분명히 했을 거예요. 전략비 자산에 대한 비축, 크립토 원하는 대로 끌어내렸고 거기서 또 담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 얘기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에 대해서는 더 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전망치를 침체라는 단어를 아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향후 적어도 3개월 동안은 글로벌 시장, 그러니까 매크로 변수를 봤을 때는 횡보의 모습으로 가면서 약간에 대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언제 상승? 중국과 잠시 악수하는 모습들이 전화통화를 하던 뭐를 하던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추가적인 하락은 오늘에 대한 나스닥 기준봉에 있어서 그 시가 자리, 저 밑에 있는 자리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2700포인트 밑으로는 당분간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추세에 있어서 우리가 시속 게임을 하자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게 증시 관련한 섹터와 종목들과 정치 정책에 관련한 섹터와 종목들에 대한 시속 게임과 줄다리기를 잘 하자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지금 타이밍은 뭐예요? 정치 테마 봐야 되고 정책 테마 봐야 됩니까? 봐야죠. 저점 매수를 위한 것만 보시면 됩니다. 수익을 내기 위한 게 아니고 준비를 하기 위한 저점 매수에서만 보시면 되고 당분간은 증시 관련한 첫 번째 LNG입니다. 무조건 LNG입니다. LNG 보셔야 되고요. 반도체보다는 로봇이 낫겠죠.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생각을 교류를 하면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사람이지 제가 끌고 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 혼자 할 것 같으면요, 저는 이러한 대화 나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의 코칭을 해주면서 조언을 해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저의 관점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증시를 보고 종목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돼요.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어쨌든 반등이 급격하게 나올 거예요. 급격하게 나온다는 것은 유례 없는 상승이 나올 거예요. 특히나 삼성전자 요즘에 4% 올라가면 우와 그러죠?
아니, 내가 봤을 땐 곱하기 2는 나와. 삼성전자 오늘 같은 경우는 8%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15% 이상 나온다는 얘기예요.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신규로 오늘 뭔가를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또 있어요. 거꾸로. 왜? 떠서 시작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냐면 내가 뭐라 그랬어? 향후 2, 3개월 정도는 증시가 빠지지 않고 횡보 내지는 점진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때를 대비하기 위한 종목을 오늘 찾아 놓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늘 수익을 보자가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는 머리 나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오늘은 다 떠서 시작하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다 고점 물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 방향을 파악을 했다면 이제는 종목 섹터군으로 탑다운으로 들어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필터링하는 시간을 가져줘야 돼요. 그 타점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해놓고 준비를 해야 되는, 오늘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오늘 보는 종목은 종목군에 있어서는 대형주에 있어서는 저는 현대차를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LNG는 무조건입니다. LNG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번에 뭐 행사를 좀 했었어요.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수출할 수 있는 것을 열어줬어요. 어제 안내해드린 솔트룩스의 경우에도 AI 그리고 정책 관련해서도 민주당 쪽으로 해서도 어제도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좀 됐었죠. 하지만 시장이 안 좋아서 우리가 원하는 타점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린 타점까지. 그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을 보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대한 협상 카드, 우리나라 이외에도 일단 유예가 떨어진 판국에 그 유예에서도 미니멈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미니멈 10%에서 맥스 25%란 말이야. 중국 제외하고. 그러면 일단 유예가 된 판국에 미니멈까지 10%까지 잡아 놓으려면 협상 카드가 90일 안에 나와줘야 돼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나올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그 한덕수 총리 영어로 대화하니까 영어 잘하네 하고 칭찬했잖아요. 이거 뭔 얘기를 했을까? 어제 다 얘기했잖아요. LNG,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라 하면 SMR 소형 원전이죠. 소형 원전과 LNG 조선 이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선에서는 주도주 섹터에서 시장을 끌고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텀 구간을 지금 증시와 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에 대한 탄력성이 나을까요? 아니면은 기자재 쪽이 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결국 기자재가 되면서 LNG 쪽으로 알래스카 LNG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탄소 포집 관련한 부분들과 에어레인이라든지 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강관 철관 쪽으로는 동양철관, 넥스틸, 휴스틸 이쪽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두산에너빌리티 정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고 그렇게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술적으로 굉장히 역사가 있는 나라죠. 손자병법, 삼국지 이런 거 기타 등등등. 걔네들은 쉽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그런 나라고 그래야만 돼요. 여기서 물러서면 속된 말로 족밥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안 물렀을 겁니다. 카드 하나 더 갖고 나올 거예요. 국채 어제 50bp 파는 게 중국으로 확인은 됐어요. 근데 21년도부터 팔았고 결국 얘네가 다른 걸로 압박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압박 수순으로 보이는 것은 히토르 카드밖에 없죠. 지금은 남은 게. 그 다음에 국채를 더 팔아제껴버리겠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를 막아버리려고 할 거예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이는 것은 국채 매도, 그 다음에 히토르 카드 요거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돈이 많다는 게 금을 최근에 몇 년 동안 사재기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금값이 올린 게 중국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금융에서 금을 풀어버리려면 매수 매도에서 10%씩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을 매매한다는 것은 이미 마이너스 손실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수료가 워낙에 비싸요. 환율도 여러분들 모르시나 본데 환율도 찍히는 환율이 다가 아닙니다. 환율 환차익 때문에 그 매입할 때 매수할 때 매도할 때 위아래로 4%씩 돼버립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금도. 뭐냐면 결국 중국이 금을 사재기 하는 게 그게 다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채를 매도해서 그 돈으로 금을 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21년도부터 일어났다고. 어쨌든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돈이 많다라는 거죠. 그 돈으로 잔한지를 또 치겠지 또.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정책에 대한 부분이니까 정책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고 뒤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돈 갖고 크립토 장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을 밟아야 되니까 또 크립토 시장으로 가서
매수를 땡길 거란 말이에요. 얘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크립토를 패냐면은 들어가야 되냐면 미국에서 국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결국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돈을 밀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그 장악력에 대한 포인트를 중국이 비중을 갖고 가버리면 얘네들이 또 혼란스러워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들어가 줘야 미국과 대등한 입장을 카드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부터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 카드를. 단기간에는 일단 나올 수 있는 것은 국채 매도 협박하고 관세 올려놓고 같이 맞불 작전 들어가고 그다음에 좀 뭡니까 히토류 뭐 그 정도 일단 나오는 카드는 단기간에 나오겠죠. 근데 이거 있어서 우리 베트남 생각을 좀 해보자. 베트남 지금 46% 관세라고 피디님 올려드렸는데 여기에서 무협협상 개시 합의를 했다고 그랬잖아. 몇 프로가 될지는 아직 잘 몰라. 근데 어쨌든 조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해뒀잖아. 그럼 중국이 당연히 쫄리지. 왜? 중국도 베트남도 둘 다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쫄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카드를 잘 쓴 거야. 지금 굉장히 잘 쓴 거야. 또 압박하는 거야. 거론은 아예 안 하고 압박을 한 거야. 무언의 압박을. 계속 그런다니까. 그럼 지금의 상황에서 안 좋을 수 있는 시나리오와 좋을 수 있는 시나리오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물론 잠깐 삐끗하는 것들은 몇 가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중국이 카드를 들고 나올 거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이 삐끗하는 것은 작은 거에 불과하다. 왜? 이 삐끗하는 모습들을 정상화로 돌려놓는 과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해피한 거지 사실은. 걱정할 게 없어요. V자 반등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어. 다만 이제 역헤드의 숄더 패턴 만들어 놓고 가야 되니까 증시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에는 조금 횡보의 모습 보이다가 또 협상 단계에서 한 번 더 올려놓을 수 있지.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쓰면 좋을 것 같아. 걱정할 건 없고 오늘 옵션 거래일이기 때문에 만기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으로 갑자기 또 그 11시 보통 1시에 움직임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갑자기 집중 매수 들어가고 쭉 치고 올릴 수도 있어요. 이미 외국인 선물 거래는 지금 779입니다. 현물도 코스피 위주로 일부 사는 모습이 있고 다만 얘네들은 오늘 외국인 입장에서는 현물을 오늘 만빵 찔러서 한 번에 원캔들로 살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맨날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오늘 갭이 떴는데 오늘 다 사고 싶어요? 1조를 예를 들어서 1조를 다 사고 싶어요? 아니지. 오늘 맛배기 보여주고 내일 사고 모레 사고 그렇게 나눠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이게 2천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치가 오늘 마감할 때까지 얼마를 찍는지가 중요하고 내일 얼마 사고 월요일에 얼마 사고 이 합산이 중요하다고. 그 추세가. 그러니까 머리 위에 머리를 써 자꾸. 앞을 보지 말고 그 뒤에 그 뒤까지 봐야 된다니까.